ADC에 있는 문서들은 굉장히 방대하니까 처음부터 ADC에 있는 문서들을 찾아서 보신다고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고산자에서 제공하는 강의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차츰차츰 ADC에 익숙해져서 ADC에서 제공하는 문서들을 통해서 앱 개발에 관련된 지식들과 다양한 기타 정보들을 획득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보는 내용들이 지금 현재는 이제 iOS 관련돼 있는데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눠 있어요. 첫째는 테크니컬 노츠, 가이드, 샘플 코드, 테크니컬 Q&A 쭉쭉 해서 아티클과 코딩 하우 투 비디오로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보는 것은 Getting Started부터 먼저 이렇게 봐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Getting Started 자체도 내용이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상당히 조금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어떤 것부터 먼저 봐야 될지를 우리 고산자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준비된 강의들을 통해서 하나씩 봐 나가시게 되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유능한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ADC에 있는 문서들은 대부분 섭렵을 하셔야 되고, 다 읽어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어떤 문서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죠. 워낙 분량이 많잖아요. 분량이 워낙 많으니까 시간적으로 몇 년 정도 투자를 하셔야지 고급 개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Getting Started가 있고, 그리고 가장 또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될 내용이 이 가이드 부분입니다. 가이드를 보시면은 이번에는 이제 1177개 문서 중에서 129개 문서가 검색되었는데, 자, 이런 것들은 다 가이드들입니다. 가이드들을 보면은 툴과 언어에 관련된 부분들, 주제가 있고, 오디오, 비디오, 그래픽과 애니메이션, 그리고 데이터 관리, 네트워킹과 인터넷, 유저 익스피리언스, 그죠? 그리고 제너럴, 이렇게 일반적인 이제 분류입니다. 데이터 관리 보시면 이제 계속 반복되잖아요. 토픽 자체는 7개 정도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고, 그리고 이번에는 보시면 프레임워크도 같이 이제 포함되어 있죠. 프레임워크 란을 보시면은 UIKit이라는 프레임워크가 있고, 메시지 UI라는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이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단어장입니다. 어떤 단어장에 있는 단어들을 가져와서 글짓기를 했느냐는 거죠. UIKit이라고 하는 단어장에 대해서 일반적인 설명들 하고 있는 것들이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유저 익스피리언스 중에서도 윈도우즈와 뷰, 데이터 매니지먼트 중에서도 이러한 소주제들이 또 밑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가이드 관련된 부분이고, 그 외에도 가이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보시면은 비디오 부분도 있죠. 비디오 부분을 보시면은 어떤 종류의 비디오, 어떤 종류의 영상이 있는지도 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8개 정도의 비디오가 지금 나와 있죠. 첫 번째 디버깅도 있고, C++ 관련된 내용도 있고, 오픈CL과 LLVM이라고 하는 컴파일러 관련된 부분도 있고, 다양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한마디로 정보의 보고이자 애플의 30년 동안 누적되던 지식들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토픽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화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니까 애플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들은 일관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왼쪽에 있는 것들이, 왼쪽에 있는 이 막대 같은 모양들, 그죠? 요게 이제 보통 이제 레퍼런스, 하나의 창, 그죠? 창이고, 또 오른쪽을 보시면은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안내 멘트가 있고,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나열되어 있고 되어 있죠. 이게 일반적인 애플의 구성인데, 이 구성 자체가 개발자 상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있으면 이제 엑스코드로 하는 툴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텐데, 그런 애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툴들, 그죠? 다양한 도구들이죠. 도구들의 시각적 인터페이스라든가, 혹은 아이튠즈라고 여러분들이 자주 이용하시는 아이튠즈와 같은 그러한 어플리케이션도 역시 이 동일한 화면 배치를 보여줍니다.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메뉴들이 나열되어 있고 이 메뉴들 자체도 하나의 내용, 하나의 데이터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는 거죠. 첫 번째는 리소스 타입에 따라서 문서들을 보여주고 하나는 토픽에 따라서 주제, 화제에 따라서 또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것은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문서들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코아 타치 레이어 이것은 토픽에 들어가는 거죠.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보여줄 수도 있고 토픽에 따라서 보여줄 수도 있고 그리고 리소스 타입에 따라서 보여줄 수도 있고 문서는 똑같아요. 문서는 전체가 1178개의 문서가 있는데 이 문서들을 보는 방식이 보는 각도가 이렇게 프레임워크라든가 토픽이라든가 리소스 타입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다. 보는 관점을 바꿔서 정리를 해서 분류를 해서 보는 거죠. 이것이 일관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관적으로 아이튠즈에도 적용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아이튠즈라든가 혹은 엑스코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될 도구들이 다 똑같은 양식이고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될 그런 애플의 디자인 패턴입니다. 화면, 사용자 인터페이스 패턴 방식입니다. 자, 아이튠즈도 보시면은 음악 라이브러리 그죠? 음악이 있고 라이브러리가 있고 다음 밑에 스토어가 있고 스토어 밑에 또 쉐어드 지니어스 플레이리스트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죠. 나열되어 있는 것이 각각 데이터를 보는 관점을 플레이리스트로 볼 거냐 아니면 지니어스라고 하는 것으로 서비스로 볼 거냐 아니면 쉐어드라고 하는 공유된 걸로 볼 것인가 스토어로 볼 것인가 혹은 이렇게 라이브러리로 볼 것인가 그렇죠? 내용은 다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베토벤이라든가 맨델스존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음악들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지만은 그 음악이라고 하는 데이터, 음악이든 동영상이든 문서든 그것을 보는 방식은 이렇게 왼쪽에서 이렇게 메뉴의 사이드바죠. 사이드바에서 이렇게 좌측 사이드바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죠. 아이튠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살펴볼 엑스코드라고 하는 것 역시도 동일합니다. 지금 여는 것이 이제 엑스코드인데 엑스코드도 보시면은 왼쪽이 이런 식으로 왼쪽에 각각의 내용들 다양한 형태의 뭐 클래스라든가 리소스라든가 뭐 프레임워크라든가 프로덕트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 나열이 되어 있고 이 나열되어 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클릭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오른쪽 화면에서 이렇게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상단이 메뉴가 구성되어 있고 그죠? 이러한 것들이 애플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체 프로그래밍 웹이든 컴퓨터 산업 IT의 전반적인 패턴인데 그 애플이 다른 기업들과 좀 다른 특별한 점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일관된다. 일관되게 하나의 원칙, 하나의 패턴, 하나의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고수하고 있다는 거죠. 통일성. 어떤 기업처럼 어떨 땐 이거 쓰고 어떨 땐 저걸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를 쓰기 시작했으면 그 하나를 가지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곳에 다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거죠. 상당히 효율적이죠. 상당히 효율적이고 상당히 깔끔한 방식이죠. 그러니까 아이폰을 만들더라도 기능에 따라서 이거는 뭐 화면이 좋은 아이폰이다. 이것은 CPU가 좋은 아이폰이다. 이것은 메모리 공간이 높은 아이폰이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아이폰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아이폰을 만들면 끝까지 그 하나의 아이폰으로 가는 거죠. 딱 하나의 기종만 판매를 하는 거고. 상당히 뭐 재미있다면 재미있는 거고 특이하다면 특이한 방식이고 그러한 것들이 애플의 개발자 센터에 있는 문서에조차도 똑같이 일관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죠. 이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중요하냐니까 이런 식으로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의 원칙과 하나의 패턴이 일관적으로 관통하고 있다는 거. 어디에나 관통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앱을 개발할 때도 하나의 원칙과 하나의 패턴, 하나의 디자인이 여러분들이 다양한 앱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모든 앱에서 이것은 누가 만든 앱이네 하는 것이 직관적으로 탁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색깔, 자기만의 배치, 디자인 이것이 도출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도출되었을 때 이른바 명품 앱이 되거나 명품 서비스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ADC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였습니다. 자, ADC 애플 개발자 센터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두고 이제 우려먹게 될 텐데 너무 겁을 내릴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처음부터 너무 달라들어서 그냥 난 이거 한꺼번에 다 읽고 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곤란한 생각이고, 마라톤 같이 천천히 일정한 페이스대로 꾸준히 나아가야지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개발자 센터는 하나의 마라톤, 42.195km짜리 마라톤이라 생각하고 천천히 페이스대로 밟아 나간다, 따라 나간다. 그런데 절대 ADC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ADC 속에서 달리기를 해야 되죠. 마라톤도 마찬가지, 자기가 달려야 될 코스가 있잖아요. 그 코스를 벗어나 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이제 개발자로 자리매김하는 이상은 애플의 개발자 센터라고 하는 곳 내에서 달리기를 해 나가야 되고, 중간에 이탈해서도 안 되고, 중간에 퍼져 앉아서도 안 되고, 꾸준한 페이스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혼자 나가기를 하면 그러면 좀 버거우니까 우리 고산자 캠퍼스와 함께 나가시면 상당히 즐거운 마라톤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